못하겠다 했어요. 참 힘들다,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루 또 지나가고. 사실 여기서는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It's been cold. Just a long day. 이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지옥 훈련 중인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들이죠. 그리고 전 이들의 선배이자 한때 이들의 지도자였고 이제는 방송 물 좀 먹고 야구 해설위원이 된 정민철입니다. 그나저나 아이고 얼마 전 일본에서 선수들을 만나고 왔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은 미처 몰랐네요. 요즘 말로 헬게이트가 열린 한화의 스프링 캠프를 찾아가 볼까요? 일본 고치시 야구장. 이곳이 바로 독수리 군단의 전지 훈련장인데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방망이 소리가 들리는군요. 팀플레이로 야수와 투수들이 함께하는 수비 훈련도 시작됩니다. 불펜 피칭장에서는 투수들이 100개 안팎의 공을 던지는데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겨우 낮 12시.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시작된 하루 훈련 일정의 절반이 지났을 뿐입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 4일을 운동했을 때 못하겠다 했어요. 뭐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 이거는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저희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빽빽한 일정으로 채워진 강도 높은 스파르타식 훈련. 자체 홍백전이나 연습 경기, 실전 타격 연습에 점심마저도 훈련을 멈추지 않고 15분, 20분 안에 교대로 먹어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Long practices here. More conditioning, more running. Just a long day. 옆 보조구장에서 강도 높은 수비 훈련 중인 야수들. 코치들이 쳐주는 공을 받는 이른바 펑고인데요. 공을 놓칠 때마다 코치도 선수도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마침내 떨어진 오케이 사인. 말 그대로 진이 빠지고 맙니다. 늦은 밤 훈련까지 끝나야 마무리되는 하루. 김성근 감독은 이미 지난해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제작진에게 살짝 귀뜸을 했었는데요. 내년에 이럴 때 코치 캠프 때는 이거보다 더 심해올 거예요. 사실 한화의 지옥 훈련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마무리 캠프 역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보통 시즌을 끝낸 직후의 마무리 캠프는 강도가 높지 않고 크게 주목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화의 혹독한 훈련은 연일 화제의 중심에 오르내릴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야구장 나와서 그냥 호텔 들어가 자고 다시 나오는 게 하루 일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유니폼은 매일 흙투성이. 특히 지옥의 펑고라고 불리는 김성근 감독의 펑고는 선수들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그냥 보시는 대로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서 막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그런 걸 진짜 처음 느꼈어요. 펑고를 봤는데 진짜로 숨이 안 쉬어져요. 너무 힘들어갖고. 팀의 맏형이자 포수인 조인성 선수에게도 이 정도의 지옥 훈련은 처음. 오키나와의 따가운 햇살에 까맣게 탄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같이 경험해봤었는데 좀 더 훈련량이 많은 것 같아요. 한화의 지옥 훈련은 야구의 신, 야신 김성근 감독이 돌아오면서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28일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의 해체 후 독수리 군단의 사령탑이 된 김성근 감독. 1구 2무
공 하나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좌우명을 가진 김 감독은 강도 높은 훈련과 이기는 야구로 유명합니다. 승부라고 하는 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기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지옥 같은 훈련을 이겨내야만 하는 이유를 누구보다 선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솔직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희 팀이 최근에 성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저를 포함해서 뭐 다른 선수들도 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6년간 무려 5번이나 꼴찌를 도맡았던 한화 이글스. 긴 침체기를 거치며 가슴속에 패배의식을 쌓아둘 수밖에 없었던 한화 선수들.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본 것일까요?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강한 자극이 됐는지 어느새 고된 훈련에 점점 적응을 해나갑니다.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사람이라 적응을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충분히 몸이 익숙해져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운동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운동은 되게 힘든데 그래도 실력이 느는 게 보이니까 그냥 마음 한쪽으로는 정말 뿌듯한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독수리 군단. 한화 이글스의 긍정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운드가 탄탄해 보이는데요. 김성근 감독은 배영수와 권혁, 송은범 투수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들과 FA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려 87억 원이 넘는 거액을 쏟아부은 하나는 취약한 마운드를 보강했습니다. 윤 감독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뭐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긴장감과 약간의 또 설렘도 있고요. 예,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좀 감독님이랑 같이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컸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취임 직후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냈는데요. 19명 다 데려오면 좋죠. 투수도 필요하고 외야수도 필요하고. 새 선수들도 영입과 동시에 스프링 캠프에서 지옥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프로 데뷔 이후 줄곧 삼성에서만 활약해 영원히 푸른피의 에이스일 줄 알았던 배영수 선수. 그가 이제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친정팀인 사자사냥에 나섭니다. 나간다고 그러면 로테이션 안 빠지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후배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서 시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충실하겠습니다. 프로의 세계에서 영원한 건 없다지만 삼성 팬들에게는 아쉬운 일일 텐데요. 하지만 한화 유니폼도 제법 잘 어울립니다. 삼성 팬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화 팬들께는 저를 정말 성대하게 잘 받아주셔서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한화에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은범 선수는 SK 시절 이미 지옥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SK 시절 김성근 감독과 함께 국내 대표 우완 투수로 꽃을 피웠던 송은범. 그러나 2013년 시즌 도중 기아로 트레이드된 뒤 2년 동안은 성적이 부진했는데요. 거기서도 폼 교정을 많이 받았죠. 시행착오 많이 겪었어요. 근데 뭐 아쉽게도 그 폼이 저한테 안 맞았던 거고 또 거기서 제가 시행착오에서 거기서 제가 좀 일어났어야 되는데 못 일어났던 거고. 팬들의 우려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뭐 성공 난 것도 없고 그 이제 나이가 이제 30이 지났기 때문에 뭐 이제 송은범이 한 명 같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아직까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송은범은 한화에서 과연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명 송은범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다는 김성근 감독의 세심한 지도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송은범 선수. 첫 실전 등판이 있었던 2월 11일 고치에서의 자체 홍백전에서는 최고 구속 148km를 찍었습니다.
SK 탄성 좋았을 때보다는요, 공 가는 각이라든가 볼 끝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감이 아직 안 잡혔는데도 SK도 훨씬 좋은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걸 던질 때. 2002년 삼성에 입단한 뒤 지난해까지 겪은 캠프와는 전혀 다른 스프링 캠프 훈련을 치르고 있는 권혁 선수. 야구계는 한화의 불펜진이 권혁의 도약으로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의 야구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거고요. 예, 올해는 집에 돌아가실 때 웃으시면서 가시는 날이 더 많아지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김성근 감독은 권혁의 자리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 권혁 선수는 중간에 있을까 마무리 있을까 헤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뒤에 갖고 가려 할 때 볼 크지를 하나둘로 추가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요. 한화의 불펜진은 투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떨어지는 구종을 하나 지금 추가하고 또 그 부분에 되게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예, 아마 다가오는 시즌에는 조금 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화의 탄탄한 투수진엔 검증된 용병도 둘이나 있습니다. 바로 쉐인 유먼과 미치 탈보트. 올해 한국에서 4번째 프로야구 시즌을 치르게 된 유먼은 지난 3시즌 동안 매번 10승 이상을 올리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Mentally, my goal is to pitch 200 innings this season. If I can accomplish that, that means we're playing very good baseball and I'm pitching very well. 정든 부산을 떠나 새로운 터전인 대전에서 팬들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New team for me, new city, new fans, new goals. I just want to be accepted by the fans, by the city of Daejeon, and all I can say is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난 2012년 삼성을 우승으로 이끈 탈보트 역시 스프링 캠프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탈보트 역시 두 자리 승수가 기대되는 선수죠. For me, would be being able to pitch late into the game. You know, 6th, 7th, 8th inning. If I can do that, that means we've got a good chance of winning the ball game. 김성근 감독도 두 용병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연변 둘이 하고 올해 연변하고 칠이 좀 틀리니까 막 코치들 이야기 들을 때는 막 괜찮다 하니까 두 자릿수는 해주지 않냐 싶어요. 투수진이 보강되면서 팀의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마운드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새로 영입된 선수들 공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진짜 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용병 탈보트나 유먼도 저희 기준에 있던 용병들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요. 하나는 매년 마운드가 문제인 팀이었는데요. 그나마 후반기부터 안영명, 박정진, 윤기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안정진 트리오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투수 조장인 안영명과 만 38세의 노장 박정진, 윤규진 선수까지 안정진 트리오의 활약으로 역전패를 최소화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권혁 선수가 보강되면서 큰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좀 한두 명이 뭐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좀 게임하면서 부족했던 게 되게 많이 보였었는데 뭐 올해는 이제 좀 뭔가 좀 꽉 찬 팀이 될 것 같아요. 개개인의 이렇게 실력을 보면 다른 팀에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투수들이 배분을 해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분담을 잘 하면은 한 시즌은 무리 없이 할 것 같아요. 한화의 야수는 이미 지난 시즌에 보강을 했는데요. 특급 FA 정근우와 이용규를 영입해 타선을 다졌습니다. SK 시절 김성근 감독 밑에서 최대로 성장했던 정근우 선수. 한화의 대표 위루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작년에 또 팀이 또 꼴찌를 하다 보니 개인 선수 또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올해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감독님도 만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또 팀이 일단 먼저 좋은 성적이 나다 보면 그 개인적인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리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치 스프링 캠프의 메인 훈련장인 시영구장.
500구 타격 훈련은 주로 신진급 선수들이 대상입니다.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신진급 선수를 키우는 것도 감독의 일입니다. 레귤러급부터 30대 넘었다. 1년 내내 하기는 체력이 모자라요. 근데 그럴 때 젊은 친구들이 키워 들어와야 될 텐데 그걸로 준비 안 해놓으면 페넌트리에서는 못 싸우지 않냐 싶어. 서산 2군구장에서 김 감독이 직접 발탁한 박한결 선수. 올해 21살인 한화의 유망주입니다. 지옥의 펑고로 강원을 받은 박한결. 고치에서 벌어진 연습 경기에선 홈런을 쳐내 이름처럼 한결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회가 왔으니까 진짜 한번 죽도록 열심히 해보자. 주전 3루수를 노리는 김혜성도 김 감독이 주목하는 선수. 이제 맨날 주전 3루수다 주전 3루수다 했는데 이제는 진짜 주전 3루수가 될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요. (2015) 야구 시즌의 화두는 144경기. KBO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19단 체제 아래 경기가 기존 128경기에서 144개로 대폭 늘어난 것인데요. 경기 수가 늘면서 선수들이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들었고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긴 시즌 동안 전력의 누수 없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체력 상승과 더불어 주전과 비주전의 실력 차를 줄이는 게 열쇠입니다. 서산에 하나의 2군 전용 연습구장이 생긴 건 2년 전. 예전에는 1군 선수들이 훈련을 쉴 때 한박구장을 쓰거나 떠돌아다니면서 연습을 해야 했는데요. 효율적인 시설을 갖춘 전용구장이 생기면서 2군 선수들도 훈련에만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2군 구장 활용을 통해서 훌륭하게 또 아주 그냥 급성장하는 그런 팀이 되리라 보고요. 또 서산 시민들이 여러와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한화의 이 2군 구장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로 아주 꽉꽉 붐비는 그런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화의 아주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김성근 감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한화 2군의 이정훈 감독. 어린 선수들에게 이 감독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바로 강한 체력입니다. 1군 그 베스트 멤버 선수들이 부상당한다든지 체력 저하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 선수들이 이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팀, 그 팀이 아마 그 가장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한화의 1군 성적이 좋지 못해서 2군에서 올라간 선수들이 가능성을 보였던 2014년. 어린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2, 3년 후 한화의 미래가 밝아 보이네요. 다시 이곳은 한화의 스프링 캠프가 차려진 일본 고치. 혹독한 훈련을 거듭하면서 선수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다는 생각도 안 해보지만 지고 나면 되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저 역시도.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선수들의 달라진 의식만큼 기대되는 한화의 2015 시즌. 마운드 중심에 설 예상 라인업을 살펴볼까요? 먼저 선수층이 얇아 기존 선수들이 많은 기회를 누렸던 선발 투수 쪽은 새로운 투수 영입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 풀타임 선발 첫 해에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던 이태영 선수도 유력한 5선발 투수입니다. 들쭉날쭉한 투구 페이스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게 올해의 과제이긴 하지만 토종 에이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태양. 이제 시즌 들어가면 어떤 성적을 낼지 저희도 궁금하고요. 빨리 시즌이 왔으면 좋겠어요. 만 25, 투수로서 젊은 나이인데요. 혹시 롤모델이 있다면? 정석 코치님이 제가 닮고 싶은 분이죠. 뭐 투구 폼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고요. 이제 정 코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프로야구에서 우한 투수 중에서는 그래도 그 최다승도 가지고 있고. 고맙다 태양아. 너도 올해 잘해라.
허세 부리지 말고. 하나의 불펜엔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안정진 트리오에 든든한 권혁이 가세할 전망. 마무리 투수로는 윤규진과 임경환 등이 예상됩니다. 저 나름대로의 뭐 부질이라든지 뭐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는 뭐 감독님의 의사에 따라서 뭐 투입될 때 투입되고. 포수는 한화의 안방마님인 조인성과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정범모. 내야수엔 김태균과 정근우, 송강민. 뭐 3할 3푼에 홈런 30개 100타점인데 감독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있고 뭐 저도 저뿐만 아니라 뭐 모든 팀 4번 타자는 당연히 그 수치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스프링 캠프 내내 이어진 지옥 훈련. 김성근 감독과 선수들은 힘든 훈련 속에서 올해 목표를 우승으로 세웠습니다. 승부는 이기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려고 이런 연습 안 해요. 선수들 모두 다 분명히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자신이 있고요. 우승이라는 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고요. 또 야구계 안팎에서도 야신 김성근의 혹독한 조련을 거친 한화의 상승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팀이 어려운 팀들을 상승세로 끌어올려서 성적을 내는 분명히 그 감독임에는 입증이 됐단 말이죠. 한화의 전력을 감안할 때 당장 우승이나 4강권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최하위는 벗어날 거라는 것. 혹독한 훈련 과정을 지켜보는 팬들의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노장 조인성 선수 제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와 있고 가장 마지막까지 훈련하고 있고 가을 야구를 하면 더 좋겠지만 실제로 팬들은 이제 5위만 해도 행복하다라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팬들이 5위를 바라보는 상황. 이번 시즌 흥행은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김성근 감독의 야구 인생을 함께 지켜봐온 해바라기 팬은 응원하는 팀도 바꿨습니다. 가족이 다 두산 팬이었었는데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하나로. 예. 이제 김 감독님 따라서 우리 식구들도 다 이쪽으로. 지옥 같던 스프링 캠프 훈련도 어느새 버텨내고 있는 선수들. 작년 11월 캠프는 연습 못 견디는데 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버틸 수 있는 그 몸으로 돼가지 않냐 싶어요. 하지만 야신의 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50%도 안 한 것 같아. 스프링 캠프에서 벌어진 연습 경기에서도 아쉬움의 연속. 내야 수비 실책이 이어졌습니다. 수비와 주루 부분에서 약하다는 평을 많이 들었던 한화 이글스. 중계 플레이도 더 짜임새 있게. 수비 실책은 줄이고 주루는 더 늘리고 승리를 향한 열쇠는 언제나 선수들이 쥐고 있습니다. 한 베이스를 좀 덜 주고 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다 보면 투수의 그런 방어율도 낮아질 것이고 또 경기하는 데 있어서 이기는 경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화의 한일합작 코치진도 선수들의 성장을 위한 주문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やはり足で取りに行って足で投げるとスタートのところはやっぱり集中してやらないとやっぱりそこを意識させるようにいつも注意してるんですけども 팬들이 기대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선 무엇보다 선수들이 체력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라운드에서 뛰지 못하는 그런 선수가 돼서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벤치 뒤에 있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 김성근 감독과 함께 한화의 둥지를 튼 김정준 전력 분석 코치. 알고서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알려주고 채워가면 다른 모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기대가 돼요. 이미 전력 분석 쪽에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선수들을 파악해 이제 그만의 전력 짜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선수들하고 이야기 많이 했고 그래서 일단 몸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런 거다, 야구는 이런 거다, 타격은 이런 거다, 투수는 이런 거다, 뭐 내야수들은 이런 거다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가고 있고
뜨거운 당금질로 선수들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뭐 저희 팀이 좀 변화된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야구장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 선수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감독님이랑 많이 했던 선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훈련한 게 아까워서라도 지고 싶지 않다. 이기는 야구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면 얼마나 아쉬워요. 호스나 야구는 안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편하게 탄 이 마음이 이걸 얼마큼 실전 속에서 편하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중요한 부분 아닌가 싶어요. 페넌트 레이스가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김성근 감독은 선수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선수는 어느 순간에 바뀌니까요. 하나 이글스의 캠프가 있는 일본 고치현에서 비행기로 2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에 자리한 규슈 가고시마. 안개 속 신비함을 간직한 사쿠라지마 화산 아래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는 이곳에서 프로축구단 대전 시티즌의 당금질이 한창입니다. 둘 다 대전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구단이자 유난히 힘들었던 지난해. 하나와 시티즌은 여러모로 닮은 것 같습니다. 2부 리그인 챌린지로의 강등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안타까웠는데요. 1년 만에 챌린지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올해 클래식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대전 시티즌. 저 못지않게 팬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셨겠네요. 위도 31도의 포근한 날씨 덕분에 전질 훈련지로 사랑받는 일본 가고시마. 올해는 웬일인지 조금 쌀쌀하네요. 클래식 무대로 승격했지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선수들 마음도 아마 가고시마 날씨와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클래식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대전 시티즌 선수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목표는 강등이 되지 않고 잔류가 첫 번째 목표고, 그 첫 번째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작년처럼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함이 저희 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 3개의 구장을 갖춘 후레아이 스포츠랜드의 천연 잔디 구장. 제주도는 체력적으로 조금 더 집중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 체력이 바탕이 되니까 앞으로 뭐 부상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와서는 여기서는 연습 게임 통해서 더 조직적으로. 대전 시티즌의 일본 전지훈련은 조직력 키우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레드, 그린 10명을 이제 설정을 해놔놓고 패턴 훈련 위주로, 그래서 그 속에 뭐 수비 훈련, 그리고 뭐 조합 플레이, 그리고 뭐 콤비네이션 플레이, 이런 훈련 위주로 선수들이 경기에 실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진호 감독의 색깔은 이미 선수 영입에서부터 확실하게 드러났는데요. 그렇죠. 오케이, 굿. 괜찮아. 잘했어. 기록이 아닌 절실함과 간절함. 그라운드에 목말라 있는 선수들을 찾아내서 지난 시즌 챌린지 우승이란 결실을 맺은 조진호 감독. 스타급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도전하게 되는 클래식 무대에서는 빠른 패스와 조직력으로 승부를 걸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공수 연결 플레이, 그리고 공수 빠르게 어떤 공수 템포 같은 거, 템포 축구.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몸을 푸는 시간에도 선수들 하나하나의 몸놀림을 빼놓지 않고 예의 주시하는 조진호 감독. 대전 시티즌의 챌린지 우승 뒤에는 갓진호, 조진호 감독이 있었습니다. 역대 최연소 나이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해 일찌감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조 감독. 하지만 2002년 부상을 입고 현역에서 은퇴하면서 비운의 천재란 꼬리표를 달게 되었죠. 그 후 지도자 생활 11년을 거쳐 2013년 말 감독 대행으로 대전 시티즌을 이끌기 시작한 조 감독은 비록 강등의 아픔을 겪었지만 챌린지 우승과 함께 최우수 감독으로 당당히 인정을 받아 프로축구 최고의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대전 시민들 그리고 축구 팬들한테 꼭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조진호 감독도 선수들도 올 시즌은 운명의 시험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 응? 다들 쳐다보고 있잖아. 어이없는 꼴 어이없어. 승승장구했던 챌린지와 달리 만만치 않을 클래식 무대. 이렇게 골 주면 바로 이 사람들 다 압박하는 상태고 어떠냐 지금. 그래도 볼 잡아가지고 빌드업을 해야 된단 말이지. 가고시마에 도착해 FC 서울과 치른 첫 연습 경기에서 0대4로 대패한 선수들이 원인을 되짚어보며 클래식 복귀를 향한 전략을 다집니다. 강등의 어떤 아픔을 작년에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팬들이 또 많이 지켜보고 있고 또 팬들 덕분에 또 우리가 또 클래식 올라가기 때문에 또 대전 시티즌이 어떤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축구 그리고 효율적인 축구 그리고 할 수 있게끔 간절한 축구를 또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타 기업 구단들보다는 솔직히 이렇게 좀 선수 구성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시는데요. 저희도 그런 것들도 다 알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더 똘똘 뭉치려고 하고 있고 더 뭔가 가족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클래식 무대에서 활약하게 될 대전 시티즌의 베스트 11을 살펴볼까요? 챌린지 무대를 노렸던 공격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시티즌의 대표 공격수인 김찬희 선수. 지난 시즌 후반에 당한 부상에서 회복 중인 그는 이번 시즌 각오와 목표가 남다릅니다. 골이죠, 골. 그냥 골, 포인트. 네, 제가 골 못 넣으면은 뭐 동료에게 골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작년 시즌에 8골 넣었지만 올 시즌 5골 하고 한 5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5년생. 스피드와 몸싸움, 개인기의 슈팅력까지 보유한 무서운 루키 서명원 선수. 저한테 항상 공을 잡으면은 좀 공격적으로 하고 또 과감히 하고 좀 골대 앞에서 슈팅을 좀 많이 때려라 이렇게 많이 주문하세요. 지난해 무려 27골을 쏟아내며 챌린지 MVP와 득점왕, 베스트 11까지 3관왕을 차지한 용병 아드리아노도 다시 남았습니다. Meu novo objetivo é conquistar títulos da Primeira Liga. Continuar com essa mesma pegada para eu poder mostrar meu futebol na Primeira Liga e a gente conseguir nosso objetivo é estar entre os 4 primeiros. 클래식 하위권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드리아노의 활약이 필수. 작년에 아드리아노 때문에 저희 팀이 많은 성적을 거뒀고 또 아드리아노가 또 클래식에서 또 얼만큼 해줄지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기대도 되고 또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선수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든든한 주장 윤원일 선수를 중심으로 수비도 똘똘 뭉쳤습니다. 사실 운동장에서 많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좀 많이 웃고 즐겨야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100%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전지훈련 7일째. 일본 프로축구단과의 연습 경기를 위해 선수들이 가고시마 인근 이부스키로 이동합니다. 이부스키의 이와사키 호텔. 제1리그의 최상위권 프로구단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가 전지훈련 장소로 쓰는 곳으로 천연 잔디 구장까지 갖췄습니다. 바닷가라 비바람까지 부는 날씨. 경기를 하기엔 조건이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1군과 2군 선수들을 섞어서 팀을 이룬 상대는 객관적인 전력부터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강팀입니다.
J리그 중에서도 팬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우라와 레즈답게 연습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찾아와 줬네요. 혼신의 경기를 마친 대전 시티즌. 비록 결과는 0대1 패배로 끝났지만 경기력만큼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은 파워풀하서 그래서 스피딩이나 그런 축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선수들의 표정도 그다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저희보다 좋은 팀이고 또 개인적인 기술 쪽 가진 것도 저도 좋은 선수들이 많았고 사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클래식 무대를 앞둔 대전 시티즌에겐 무엇보다 새로 들어온 선수들의 빠른 적응이 필요한 상태. 정성민 선수가 전남으로 떠난 자리에는 베테랑 미드필더 안상현 선수가 왔습니다. 대구 FC 주장으로 대구의 심장이라고 불리던 안상현 선수. 수비 쪽에서 좀 안정적인 그런 적극적으로 수비에도 잘 수비를 하고 또 공격할 때는 또 그런 좀 공격적인 패스하고 또 그런 빠른 템포로 또 연결할 수 있게 좀. 대전 시티즌의 골문을 지킬 새로운 이름 오승훈. J리그에서 5년간 활약으로 이미 검증된 자원인 그는 대전 시티즌의 부름을 받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왔다네요. 경기 다 뛰고 싶어요. 올해 경기 다 나가서 팀도 좀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권 아니면 그 이상 가는 거고.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할 브라질 출신 히칼딩뇨 선수의 적응 문제는 대전 시티즌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 무대에 데뷔한 황인범, 박재우, 송주환 등 대전 시티즌의 젊은 유망주들. 조 감독은 이들을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로 대전 시티즌의 소중한 자원으로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클래식이 처음인 선수들, 3만, 4만의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해본 경험이 없기에 선수들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경기 감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선수들의 어떤 그 경험 부족한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은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최대한 자신감 있게 활약하는 생각을 많이 선수들한테 주문하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강한 정신력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어떤 경쟁의식 그런 걸 많이 선수들 주입하고. K리그 클래식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대전 시티즌. 승격은 했지만 누군가는 강등 명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라운드에서의 싸움은 11대 11. 그리고 둥근 축구공. 축구의 의외성을 조 감독은 믿고 있습니다. 이기는 게 어떤 축구이기 때문에 어떤 볼이 둥글기 때문에 어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길 팀은 분명히 이겨야 되고 그리고 경쟁할 팀은 져더라도 예를 들어서 5대0을 져더라도 정말 공격적으로 어떤 축구를 해야지만이 어떤 팬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주눅 들지 않고 공격적으로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팀일수록 수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조 감독은 공격적 축구를 예고합니다. 우라와 레즈와의 경기 다음 날 오전에 휴식을 취한 선수들이 다시 훈련에 나섭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K리그. 간절함으로 뭉친 이들의 도전은 과연 또 한 번의 기적을 가져올까요? 상대팀보다 많이 뛰고 많이 볼을 소유하고 있으면 분명히 저희한테 찬스가 오고 또 수비들은 그걸 좀 잘 커버해서 무실점으로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올해 이제 클래식 와서 경기를 한다면 분명히 팬들도 힘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전에 2013년도 강등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찾아와 주신 것처럼 클래식에 지금 2015년 클래식에서도 찾아와 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면 저희 선수들은 사실 운동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